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제로다. 국가주택들 영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계약은 불인정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다 넣으셔야 돼요. 10% 다 넣으셔야 됩니다. 대출 신청을 이미 끝냈다. 오늘까지 끝냈다면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시장이 너무 열기가 뜨거웠던 걸까요? 네, 정부가 전격적으로 대출 규제책을 발표했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려왔지만 생각보다 시점도 빨랐고 그리고 내용도 조금 더 강력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책이 무슨 내용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볼 거고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지금 현재 가계약금이 입금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나머지 계약금 10%까지를 입금하시게 된다면 이 규제의 범위에서 벗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계약이 확정이 되어 있으신 가계약금만 넣어진 상태인 분들은 계약금만 송금하시고 계약서를 작성을 나중에 하시더라도 날짜를 이렇게 오늘 날짜로 해서 작성만 하신다면 문제 없으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규제책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가장 제 눈에 가장 거슬리는 것은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집이 한 채 있거나 두 채, 집이 한 채라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구매하면서 담보대출 쓰시는 경우에 대출 제로다. 대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주택인데 왜 안 되냐? 갈아타기 하는 어떤 일시적 1주택 안 되냐? 됩니다만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게 된다면 이제 실거주를 위한 대주택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대출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좀 이번 정부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던 작년에 좀 이 대출 규제가 있어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게 좀 컸다고 보는데 바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대출받는 거, 전세 대출받는 거 제한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담보대출로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LTV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LTV 기준으로 해서 대출 금액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간에 그 금액은 6억으로 제한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6억 한도 내에서만 대출 가능하다. LTV 이상 내가 8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가주택들 영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에 따른 LTV 그리고 주담대의 경우에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시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내가 집을 1주택이지만 집을 사서 대출을 실행한다. 이것도 1주택의 경우에도 그리고 첫 집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모두 대출을 써서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전입해, 입주해라는 조건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규제 지역에 한해,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한해서 지금 제한이 걸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1주택 이상의 LTV 대출 제한 걸린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모두 LTV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제로다. 다만 처분 조건부 대출 가능합니다. 이거는 6개월 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6개월. 그래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처분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 받았던 대출 현행 기준으로 대출이 그대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시행 시기 6월 28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계약서 모두 입금된 것 가계약금 안 됩니다. 계약금이 10%죠. 전액 입금된 것은 이 규제에서 규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계약서 작성하거나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거 계약금을 오늘까지 입금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은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주담대 대출 만기도 30년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취급 금지가 됩니다. 이거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어떤 거냐면 내가 집을 샀는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겁니다. 근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데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쓰게 될 때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자금 대출을 임차인이 받게 되더라도 이거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갭으로 매수하시는 물건이기 때문에 대출 안 됩니다라는 조건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대출 받는 것도 안 되고 집주인이 집을 팔고 주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전세입자로 들어오는 주전세라고 하죠. 주인 전세 이것도 역시 대출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이것도 시행 시기는 6월 28일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신용대출 한도 제한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 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 지역에서는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모두 6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내가 소득이 높고 해서 금액도 그 주택 가격이 높고 소득도 높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출이 뭐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대 한도 6억까지밖에 대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예외가 되고요. 중도금 대출 그러니까 그 뭐 아파트 신축으로 분양받거나 또는 이제 그 정비사업 물건 같은 경우에 중도금 대출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거는 예외가 되지만 잔금 대출로 전하는 경우에는 요거 한도 적용이 됩니다. 요건 제가 좀 더 자세한 얘기 뒤에서 해드릴게요. 시행 시기는 6월 28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사업 관리처분 인가가 난 물건이라든가 그리고 이미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 신규로 28일 이후에 이제 거래가 되는 것들, 전매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제한이 걸리게 되는 부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애지출 주택에 대한 대출도 LTV도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LTV가 70%로 기존의 80%에서 70%로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전입 의무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애 최초이니까 그냥 집을 사서 반전세죠. 월세 일부, 보증금 일부와 월세,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을 80%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이제 보통 그렇게 운영을 하시려는 갭으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이것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전입 의무가 부과돼서 6개월 이내에는 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행 날짜는 6월 28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계약서 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계약금 오늘까지 입금한 것들 가계금 아닌 계약금 입금한 것들은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담대를 받은 경우에는 일단 뭐 생애 최초가 아니더라도 1주택자로 집을 사시는 경우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이거 역시 주담대로 집을 산다 하면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입 의무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전세 월세 일부 그 대출을 써서 갭으로 매수하시는 경우 그냥 그렇게 들고 갈 수 없다. 전입의 의무가 생겼다.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된다. 규제 지역과 수도권에 한해서입니다. 정책대출 한도도 축소됐습니다. 이거 이제 이차현 하는 총재가 바로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 얘기했었죠. 정책대출도 한도 축소해야 된다. 바로 정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 그러니까 첫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 구입하시거나 신혼 부부 또는 신생아 대출 이런 모두가 지금 대출의 한도가 좀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세도 건드렸습니다. 버팀목 대출도 지금 전세 대출 제한이 생겼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출은 근데 생애 최초나 청년 대출 그리고 신혼부부 대출이나 신생아 대출 모두 대출의 한도가 축소가 됐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역시 시행일은 6월 28일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원래는 이제 정책 발표 내용에서는 맨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가계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총량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2021년도에도 요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막 전세 대출도 안 나오고 해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당황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이고요. 작년에도 총량에 대한 규제가 약간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올해는 확실하게 이것을 어떤 규제 체계 아예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해서 50% 수준으로 감축을 하겠다.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의 25%를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앞에 뭐 얼마까지 대출되고 뭐 LTV가 어디는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할 수 있지만 이제 올 하반기로 가면서 총량에 대한 대출 규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은행별로 대출이 굉장히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규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Q&A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공통 경과 구정입니다. 지금 대출에 대한 제한을 주는 것은 어떤 조건이냐? 일단 시행일 전까지, 그러니까 6월 27
27일까지에 있어서 시행이 전이니까 이날까지 전산상 등록을 통해서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 금융회사가 은행이 전산상 등록을 등록을 통해서 대출 접수를 완료했다. 이런 경우에는 종전규제금을 적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대출 신청을 이미 끝냈다. 오늘까지 끝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주담대, 그다음에 생활안전자금 대출, 그리고 전세대출, 신용대출 모두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늘까지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오늘까지 계약금 시행일 전이니까 6월 27일입니다. 오늘까지입니다. 계약금 납부했다면 종전규정 적용한다. 가계약은 불인정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다 넣으셔야 돼요. 10% 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도금 이주비 대출의 경우에는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다면 착공신고 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면 이거 그대로 종전 규정 적용해주겠다. 이미 관리처분 인가 나 있어서 그걸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분들한테 갑자기 강한 규제에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전매 분양권의 거래 이런 것들은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돼 있었던 경우나 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세 대출에 대한 경과 규정도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이미 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그러니까 6월 27일까지 계약금 납부가 됐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가계약금은 불인정됩니다. 그래서 전세가 오늘까지 계약서가 작성됐다면 전세 대출도 지금 기존의 현행대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 다만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전세 계약을 연장을 하게 되는 경우라든가 전세 대출 보증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신규 전세 대출이 아니라 갱신권을 써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이런 경우에 모두 종전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처분 조건이 있었죠, 아까. 그래서 LTV가 제로가 되지만 1주택인 경우에 대출을 또 받으면서 집을 사시면, 근데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처분 조건부의 그 날짜, 기산일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실행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 즉 명의를 이전하는 것, 등기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의 이전이 되고 이를 증빙하게 된다면 기존 대출에 대한 조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담보대출을 실행을 했다면 그 다음에 6개월 안으로는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명의 이전이 끝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규제 지역은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이고, 다만 이것은 지금 대출 규제가 적용돼서 어떻게 시장 흐름이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규제 지역이 추가 지정될지 말지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분위기가 만약에 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이것에 따른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좀 차분해지지 않는다면 규제 지역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곧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총량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대출 중단 없이 무조건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냐니까 그거는 아니고 되도록이면 자율적으로 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이고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것은 굉장히 실수요자분들에게는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출에 대한 규제책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지 상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이거에 따른 시장 영향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심리시장의 영향입니다. 심리는 좀 굉장히 예민하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심리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대출에 대한 한도가 제한되고 또 이제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일시적으로 좀 냉각이 될 수 있겠다. 너무 강한 규제가 나오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갭 투자에 대한 아예 그 1주택 이상의 갭 투자가 아예 제한이 되는 것에 따라서 일시적인 감소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과거보다 견고해진 심리시장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땐 관망세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냉각이 돼 있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점 이미 2022년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상승하다가도 멈추고 또 상승하다가도 규제로 인해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멈추고 조금 약간 조정받기도 하는 시장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많이 튀어오른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보아왔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계속 강한 어떤 그 시장을 옥죄오는 어떤 심리를 옥죄오는 상황이 될까? 그거보다는 이미 심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안정됐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많이 학습 효과로 인해서 심리 시장이 조금은 더 단단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관망세가 저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받을 곳들 있습니다. 6억 초과 대출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20억 이상 30억 이제 전후 이렇게 좀 고가 주택들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뜩이나 지금 어떤 시장이 뜨거워서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많이 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대출 부담도 좀 있고 매수세를 따라가기도 조금 버거워지는 그런 시점인데 대출 한도까지 대출 한도까지 제한을 걸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포, 성동, 동작구, 광진구, 강동구, 양천구 정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양천구 이런 곳들은 제가 볼 때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 매수세가 좀 주춤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럴 때가 오히려 유리한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약간 이 6억이라는 대출을 빡빡하게 안 써도 되는 물건들 그런 지역들은 영향이 적을 것이다. 오히려 이쪽이 이제 시세가 약간 올라가는 그야말로 이제 허리를 넘어가는 허리에서 그 아랫단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자리들의 물건들은 시세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거래 흐름은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이 아니겠는가 좀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분들 생초 대출 쓰시는 분들, 신혼부부나 이제 신생아 대출 쓰실 분들은 정책 대출이 축소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심리가 영향을 받게 돼요. 심리 시장이. 그래서 심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에 따라서 매수가 좀 주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저가 주택들 아무래도 최초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중저가 주택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약간 가격이 착한 물건들 이런 것들은 약간 매수세가 좀 차분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약간 전체적 흐름을 이렇게 받아가는 중에 약간 조금 하방 쪽에서 시세가 올라가려고 했던 것들은 또 잠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이제 저 상단에서 내려오다가 허리에서 좀 그 밑으로 흐르는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지금은 조금 수혜지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이사철 이후에 전세값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세값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시 매매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고 지금처럼 전세 대출까지 제한을 두게 된다면 전세 매물도 굉장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전세값은 일부 지역들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왜냐하면 또 임차인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만기 다시 재연장하거나 갱신 청구 쓰는 수요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값이 올라갈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서 매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사실상 대출 규제 영향은 6개월이라는 말씀 계속 드려왔죠. 그래서 6개월 이상 이 규제가 강하게 시장을 옥죄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눌렸던 시장이 다시 움직이는 그런 환경들을 계속 목격해 왔다 보니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이게 대출 규제 영향을 얼마나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좀 규제 지역 지정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움츠러들지 않는다면 규제 지역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유의해서 지켜봐야 할 항목이고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매수하실 분들 중에 지금 실거주 매수를 하실 분들 1주택자로서 집을 사실 분들 그리고 갈아타기로 그냥 내 집을 팔고 가실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매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매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이다 보니까 매수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나왔을 때 내가 지금 좀 막판에 매수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긴장하시겠지만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다시 움직일 것이고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다 보니까 결국 시장의 흐름은 그 견고한 흐름은 정부가 깰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약간 뭐 차갑게 냉각기가 올 수 있다라는 점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겠고 저는 강보합세를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하실 분들은 막 호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던 이 상황에서 조금 약간 호가가 조정이 되는 이런 환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가격 자체가 빠진다기보다는 호가가 내려오는 거.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고 매번 제가 2023년, 2024년에도 약간 조정기가 오거나 약간 시장이 좀 거래가 뜸할 때는 기회의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늘 드려왔습니다. 이번 기회가 또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지금 할 수 있는 현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실거주로 갈아타게 하실 분들, 실거주로 지금 매수를 무택에서 매수를 하실 분들이나 지금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이 기회를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다면 오히려 좀 좋은 가격에 원하는 물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좀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늘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너무 뜨거운 시장이 오면 다시 차가워질 수밖에 없고 또 너무나 시장이 좀 차분해져 있을 때는 다시 열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항상 그 시점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 시장을 읽어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놀라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또한 기회의 타이밍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지금 시점을 잘 활용하시는 전략을 꼭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속보로 규제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사대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